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지속 13일째입니다. 그리고 급징계분 오늘 또 사수됐습니다. 이틀 연속 사수됐고 2차전지 하락했고 반도체가 이거 방어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 좋아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시황을 물어봤더니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특히 코스피 상승세 이상 유무를 탐지할 수 있도록 시황을 구성했습니다. 코스피 시황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나스닥이 이제 선행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환율, 유가. 그래서 이제 금리가 선행지수고요. 수급, 외국인하고 이제 금융투자. 그 다음에 주요 종목은 그렇죠. 반도체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기주,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최근에 급부상했습니다. 금융주 넣고 건설, 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황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정의를 했냐? 지표의 변동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위치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시황을 정의해서 제목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을 이제 제가 1월 25일 날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죠. 왼쪽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아니면 행보하거나, 오른쪽은 이제 하락하는 종목인데, 하락하는 종목은 당연히 고평가 돼 있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도, 그렇죠. 반도체하고 조선은 좀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 하나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금융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제 주가 부양에 나선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1월 30일에 이런 저 PBR죠. 문제아 리스트 이거 나오면서 이제 금융주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들은 총선 전 단기 테마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대세 상승의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융주가 무슨 코스닥의 어떤 장난치는 주식도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주 하면 은행, 증권, 보험, 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단기 테마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최근에 또 PBR 현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4.2고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0 사실은 1.0 이하입니다. 살짝 1.0까지 가 있는데 중국보다 낮아요. 중국보다. 그래서 정말 PBR이 낮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뭐 개선하면 자동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윤 정부의 의지. 이게 거의 16년인지 19년 만이네. 의대 정원 60%, 66% 늘린답니다. 이런 거는 반대 세력이 있는데도 늘린다는데 이 주가 부양에 반대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 텐데 윤 정부 한번 믿어봅시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그렇죠. 일목균형표 차트는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중간가 까만색이죠. 이게 지금 일봉이니까 9일 중간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이평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기준선입니다. 26일 중간값 중기 이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름대가 이제 주가로 26일 앞으로 당겨온 건데 이게 이제 52일 중간값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이게 하늘색이죠. 이거는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루어서 이제 과거 주가랑 비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죠. 구름대까지 지금 하락했다가 구름대에서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전환선 뚫고 올라와서 이제 기준선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기준선에 못 미쳐 반등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재차 반락할 때는 기준선에 밀려 반락하는데 지금 기준선 뚫고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갭으로 뚫었습니다. 갭으로 뚫었고 이 갭은 메꿔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메꿔지면 다시 재차 또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갭이 메꿔지면 안 되고 그걸 바랬는데 지금 이틀째 갭을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위에서 이제 버티고 있고, 예, 오늘도 뭐 갭을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차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노릴 기반은 오늘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틀 정도 조정받았으면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기조가 유지되면 예, 고점 돌파 2675죠. 이거 돌파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하면 이제 상승세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RSI 지금 과 매수권으로 진입 이제 막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주가 흐름은 괜찮은 편입니다. 코스닥 종합, 그렇죠. 코스닥 종합은 일목균 군형표인데, 주가 흐름이 저는 뭐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거든요. 주가 흐름이 뭐 이렇게 숫자, 저 PBR, 저 퍼 뭐 이런 걸로 흐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밀렸다가 재차 다시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갔지만 전환선을 뚫지 못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 양봉 나왔지만 거의 구름대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까만색 전환선하고 빨간색 기준선 지금 역배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과매도권에서는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급락할 모양은 아니에요. 급락할 모양은 아닌데 당장 어떻게 이제 급등해서 복귀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코스피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중요한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주가 그다음에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이 구름대 그리고 이제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고 이게 다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튼 이 상승 추세선 돌파해가지고 오버슈팅 나오면 안 되겠다. 그냥 차분히 이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 뭐 제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과열권에서 그렇죠. 과매수권에서 잠깐 나왔다가 아직 과매수권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아마 조금 있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옆으로 좀 진행하다가 나스닥 흐름 괜찮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번 장세의 키포인트였죠. 앞으로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지는 이제 어, 분명치는 않습니다. 항상 금리하고 주가가 이렇게 동행하리란 법은 없어요. 채권이랑. 지금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3년도 11월이죠. 23년도 11월에 채권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어, 급등이 나왔어요. 코스피도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랠리를 했는데, 연말에, 그렇죠. 국고채가 먼저, 음봉을 나타내면서 전환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죠, 국고채가. 조정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하루나 이틀 뒤부터 코스피가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한 번 하락했고, 두 번 하락했고, 지금 세 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치면 세 번 하락했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할 만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실 지금은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닥은 찍었고 지금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하려면 전환선이 뭐 강하게 상승하려면 먼저 주가가 치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환선이 따라오면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렇죠. 어떤 박스권 채권 가격 박스권에서 지금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갈 여건은 마련된 것 같아요. 어제 그렇죠. 음봉이 좀 크게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오늘 뭐 윗꼬리를 달았는데 위에 밀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밀고 다시 밀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채권 가격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노크를 하는데 중간 기점이죠. 여기를 돌파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돌파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하려고 믿습니다. 지금 RSI는 그렇죠. 50. 이 50이면 딱 중간 정도 되는 값이네요.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아직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죠. 원래 이거를 달러 원 환율로 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달러는 기준값이 원래 앞에 나와야 되니까 달러가 기준이고 원이 1달러에 얼마다 이거니까 아무튼 달러 원 환율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보니까 그렇죠. 달러 원 환율은 코스피하고 약간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달러 원 환율 강력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코스피 상승할 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어요.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하락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하락해 버렸으면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스피 조정받으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 상승해 버렸습니다. 구름대 뚫고 상승해서 상승세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코스피 바닥 찍고 나서 이게 지금 음봉이 많잖아요. 이거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환선도 아래로 꺾여 버렸고 올라가려고 해봐야 계속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SI는 상당히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고점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도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유가는 그렇죠. 뭐 유가 걱정 없습니다. 지금 다시 사실 80달러 한참 밑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유가는 뭐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크게 언급 안 하고 80달러 근처가 오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80달러 아예 표시를 해둘까요? 여기다.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그렇죠. 오늘 또 지금 외국인이 샀습니다. 오늘도. 오늘 아침에 파는 것처럼 보였는데 외국인이 결국 샀고 그렇죠. 지금 조정받는 건 기관이 좀 팔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외국인이 아니, 개인은 또 팔았네요. 하루 뭐 사고 이제 팔고 그래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한번 매수 시작하면 한번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이니까 한번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파동을 추가했습니다. 파동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코스피 파동 분석했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파동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을 보니까 아무튼 5월선 위에 지금 양봉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음봉이 양봉을 다 그렇죠. 12월 양봉을 다 잡아먹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 달에 또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 주봉도 지난주에 그렇죠. 주봉이 컸어요. 지금 그 4달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거의 3달은 다 잡아먹었고 그 네 달 전에 음봉도 절반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강력한 양봉이 출현했고 거래도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200주선까지 딱 붙여놨는데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10주선 위에 조그맣게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틀 남았나요? 이틀 안에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대로 이게 살짝 음봉 붙은 대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틀 내로 어, 시도해 줄까요? 일봉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일봉을 보니까 지금 그렇죠. 큰 양봉이 2개 나오고 갭 상승까지 나왔죠. 갭 상승까지 나왔고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음봉 거래가 양봉 거래보다 작습니다. 지금 그리고 5일선이 올려놨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한번 다시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뜻이 달린 거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땡길 생각이 있으면 땡기는 거고 아니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늘어질 수도 있는데 외국인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땡기겠죠. 그때는 뭐 기다려봐야 되겠죠. 외국인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저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사실 3번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조정이 길어질 거다 했는데 역시 조정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랑 다르잖아요. 코스피는 기준선 뚫어버렸는데 기준선에 막혀가지고 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조밀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이제 RSI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 이게 주가가 역삼각형으로 지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로 치면 볼린저 밴드가 작아지고 있긴 해요. 저 SK 하이닉스 이게 어제 금을 걸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 오늘 살려줬네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위험했었어요. 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봤는데 지금까지 저점을 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튀어나와서 이원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거의 저점은 거의 어제 저점이랑 거의 유치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행히 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다행히 이제 반등을 했네요. 다행이고 음,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RSI도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뚫고 좀 올라가서 이 뭐 조정 길어지는 건 좋은데 하방을 좀 위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현대차죠. 현대차가 그렇죠. 이게 현대차는 중기 매수 타점 여기죠. 21만 원 돌파해 버렸습니다. 돌파해서 저는 뭐 매수 추천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게 돌파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해서 매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가 오늘 좀 사실 조정이 약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렇죠. 과감한 매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고 조금 이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 싶어요. 전환서도 약간 굽어서 이미 과열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나오면 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21만 원에서 10% 상승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음,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은 어쨌든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아가 드디어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네요. 기아 사실 여기 10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10% 상승한 폭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열권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상승 미만으로 내려오면 11만 원인데 그렇죠. 10만 5천 원까지 11만 원과 10만 원 사이는 11만 5천 원이죠. 그 사이까지 내려오면 5%못 먹었으면 그 정도면 감사히 매수해야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도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매수 못한 사람들. 오늘 2차 전지가 조정을 심하게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다기보단 반등했다가 재차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죠. 지금 과매도권에서는 탈출했지만 보면 거의 여기가 21선이었던 것 같아요. 21선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종목방은 아닙니다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좀 위험 관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전환선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는 반등하면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밑으로 아니구나. 전환선이죠. 까만색 전환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용 관리해야 됩니다. KB금융도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이틀 연속 조정입니다. 그래도 과매수권 근데 오늘 RSI는 다소 증가해 버렸네요.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KB 그렇죠. 이게 66,000원이 그 고점이에요. 최고점이라서 지금 거기를 RSI 월봉상 RSI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지금 이틀째 조정 받았는데 아무튼 금융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정도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어서 66,000원에서 63,000원이면 5% 정도 하락한 건가요? 고점에서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데 분할로 보면 아무튼
좀 노려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도 지금 이틀째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여기 저점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매수권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환선이 휘어서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나요? 어쨌든 금융주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똑같네요. 이틀째 조정받고 과매수권 진행 중인데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정을 깊게 받을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모릅니다. GS건설은 그렇죠. 이게 은행이 갔기 때문에 이제 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전환선이 그래도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그렇죠.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렇죠. 어제 고점 돌파한 다음에 오늘 좀 쉬는 거거든요. 일단 고점을 지금 보세요. 양봉 4개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 적산병 돌파인데 적산병 돌파하면 음, 조정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고요. 셀트리온 다시 기준선 저기 전환선 위에 딱 올려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코스피가 만약에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지 못하면 글쎄요. 좀 버려야 되나요? 이제 RSI 이제 나오고 있는데 상승하길 바랍니다. 카카오는 저 카카오 전환선까지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밀릴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밀려버렸어요. 이틀 연속 밀려서 지금 까만색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구름대까지 내려와서 그렇죠. 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RSI는 과매도권에서 나왔습니다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쳐 올렸는데 그냥 그 자리로 갖다 놨네요. 그래서 지금 갭을 메꾸는 모양새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름대 하단 지지받았는데 이거는 뭐 재차 다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역시 계속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죠. 크래프톤도 지금 이제는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크래프톤 매수하려면 여기 22만 9천원. 근데 이제 RSI는 상방으로 진행 중인데 예, 종목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